어느 숲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하루 종일 점프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자신이 다른 동물보다 얼마나 빠른지 얘기하는 걸 좋아하면서요. 나는 이 숲에서 가장 빠른데 누가 나랑 경주하고 싶어 하겠어? 토끼는 자신의 큰 발로 정말로 빨리 달렸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가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경주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싸! 내가 또 이겼어! 왜냐하면 나는 빠르니까. 토끼가 가는 곳마다 나는 너무나 빨라서 아무도 나를 지나갈 수 없어. 그 말은 점점 모든 동물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 정말로 토끼가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랑하는 건 옳지 않아. 누가 그걸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말한 숲속의 동물들은 거북이에게 갔어요. 그 거북이는 무척 느렸죠. 토끼라면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북이는 하루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북이는 언젠가 토끼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동물 친구들에게 토끼와 경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토끼랑 경주를? 빠르다는 동물들도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나한테 다 맡겨둬. 그 거북이는 토끼에게 갔어요. 안녕, 토끼야.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토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데? 네가 이 숲속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 그러니 내가 너랑 경주를 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은데 누가 더 빠른지 말이야. 거북이가 토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자마자 토끼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랑 경주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네가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네가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날걸? 글쎄,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지. 그래, 바로 준비해. 내일 아침에 시작한다. 거북이가 걷기 시작하자 토끼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동물들은 달리기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그때 거북이는 이미 스타트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출발할 준비를 하고요. 거북이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토끼를 어떻게 이길 거야? 말 좀 해봐. 두고 봐. 만약에 평소처럼 토끼가 스스로 자만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면 이번 경주는 절대 어렵지 않을 거야. 얼마 후 토끼는 당근을 손에 쥐고서 거만한 태도로 경기장에 입장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내야지. 아직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그들은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숲 끝에 있는 빨간 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두더지가 시작을 알리자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는 마치 화살처럼 빨랐어요. 반면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어머나, 토끼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경주를 구경하던 동물들은 거북이가 앞질렀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거북이는 오늘 밤에야 도착할 거야. 이제 앉아서 당근을 다 먹어버려야지. 토끼는 당근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뒤를 보았죠. 저 멀리서 거북이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건방진 미소로 토끼는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토끼는 결승선에 거의 다다랐어요.
아침을 먹었더니 좀 졸립네. 나무 밑에 앉아서 잠깐 낮잠 좀 자야겠다. 경주를 이긴 것처럼 자신감에 찬 토끼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아주 느리지만 역시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걸어갔죠. 마침내 거북이가 토끼 옆에 도착했어요.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토끼를 보았죠.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어요. 잠시 후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토끼가 아무리 둘러봐도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북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 경주를 포기한 게 분명해. 난 마저 경주를 끝내야지. 토끼가 아주 천천히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바로 거북이가 토끼를 앞지른 거였어요. 사실 토끼도 거의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거북이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경주를 끝냈어요. 몇몇 동물들은 결승선에서 기다리며 무척 행복해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기쁨에 젖어 거북이를 위해 행가리를 했죠. 반면 토끼는 코너에서 무척 슬퍼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우승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란다. 너의 가장 큰 약점은 내 자신의 장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과시한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빠른 게 아니라 너보다 현명했고 너보다 진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 네 말이 맞아. 이제부터 빠르다고 친구들한테 과시하지 않을게. 난 이제 가봐야겠어. 집에 가려면 여행을 해야 하거든.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토끼는 좋은 교훈을 얻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날 이후 그 토끼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경주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농장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동물들만 남겨졌어요. 작은 빨간 암탉은 농장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죠. 그녀는 먼저 소를 찾아갔어요. 꾸꾸꾸. 소야, 밭에 먹을 것 좀 찾으러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아니, 싫어.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귀찮을 지경이야. 그녀는 다음으로 돼지에게 갔어요. 꾸끼요, 꾸꾸꾸꾸. 음식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아니, 못해.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그 다음 개에게 갔어요. 꾸꾸꾸꾸. 음식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아니, 못해.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울 때는 못 걸어. 마지막으로 닭은 오리에게 갔어요. 꾸꾸꾸꾸. 먹을 게 있는지 좀 찾으러 같이 갈래? 안 돼. 지금 너무 더워. 물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도 그녀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 암탉은 혼자서 농장을 떠나보기로 결심했죠. 걸어가던 암탉은 밭에서 밀 나다를 찾았어요. 그녀는 행복해하며 바로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밀 나다를 심기로 결심했죠. 친구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어요. 소야, 이것 봐. 내가 밀 나다를 찾았는데 심는 것 좀 도와줄래? 전에도 말했잖아. 너무 덥다고. 닭은 돼지에게로 갔어요. 돼지야, 내가 밀 나다를 찾았어. 나하고 같이 심을래? 아니, 싫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떡해. 닭은 개에게 갔어요. 개야, 이것 봐. 내가 밀 나다를 찾았거든. 나랑 같이 심자. 아니, 그러기엔 너무 더워. 암탉은 마지막으로 오리에게 갔어요. 오리야, 내가 밀 나다를 찾았거든. 나랑 같이 심지 않을래?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물에서 나가니? 그럼 나 혼자 심어야겠네.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 않자 암탉은 혼자서 그 나달들을 심기로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었어요.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하지만 마당의 잡초를 없앨 필요가 있었어요. 얘들아, 누가 좀 잡초 뽑는 걸 도와줄래? 너무 축축해. 도울 수 없을 것 같다. 난 못해. 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더워지잖아. 난 못해. 컨디션이 안 좋아. 도울 수 없어. 그렇다면 또 나 혼자 해야지 뭐. 그 빨간 암탉은 싹이 난 곳의 잡초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밀이 자라기 시작했죠. 드디어 밀이 다 익어 추수를 해야 했어요. 그 닭은 친구들에게 가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내 친구 소야, 밀이 다 자랐는데 추수하는 걸 좀 도와주지 않을래? 안 되겠는데. 돼지야, 밀이 다 자랐는데 혹시 추수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니 싫어. 난 절대 못해. 내 친구 개야, 밀이 다 자랐는데 함께 와서 추수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말이니? 절대 안 되지. 오리야, 밀이 다 자랐는데 추수하는 걸 좀 도와주지 않을래? 물론 난 못하지. 좋아, 그럼 나 혼자 할게. 빨간 암탉은 밤늦도록 일했어요. 그녀는 밀 알갱이를 혼자서 하나하나 추수했어요. 이제 곡식을 밀가루로 만들 시간이 되었어요. 암탉은 친구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요. 얘들아,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 건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니?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 우유를 짜야 하는 시간이거든. 나도 역시 도울 수 없어. 낮잠 잘 시간이야. 난 절대 도울 수 없어. 안 돼. 물속에 들어가서 몸 좀 식혀야겠어. 그 암탉은 곡식들을 제분기에 넣어서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이제 맛있는 빵을 좀 만들어 볼까나? 닭은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다시 갔어요. 소야, 난 빵을 만들 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니, 할 수 없어. 난 일하기 싫다고. 돼지야, 넌 어때? 오늘은 안 돼. 너무 피곤하다고. 싫어. 난 싫어. 나도 못해. 더구나 난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이번엔 진짜 화가 났어요. 역시나 혼자서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직접 갈아 만든 밀가루로 먼저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양을 잡았지요. 그 다음 오븐에 넣고 빵이 구워지게 기다렸어요. 맛있는 빵 냄새가 나자 닭은 오븐에서 빵을 꺼내었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가서 테이블에 앉았지요. 거기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맛있는 빵이 만들어졌단다. 나랑 같이 먹을 사람 있니? 닭 앞에 놓인 맛있는 빵을 보고는 모두들 눈 깜짝할 새 닭 옆으로 갔어요. 나 좀 먹을래. 나도 줘. 마침 배고팠어. 타이밍이 딱이야. 닭아, 나도. 나도 빵 엄청 좋아해. 아니, 싫어. 절대 못 줘. 나 완전히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했어. 나만 먹을 자격이 있으니 나 혼자 먹을 거야. 식욕이 왕성한 닭은 그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너무 배고파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돕겠다고 약속해주면 너희와 빵을 나눠 먹을게.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무척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또 닭이 옳았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모두 약속할게. 지금부터 절대 게으르지 않을 거야. 닭은 친구들이 이번에 배운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빵을 나눠 먹었지요. 너무나 배고팠던 그들은 이제는 배가 불러서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한여름이었어요. 동물들이 모여 사는 숲속에 새들과 벌레들을 위한 한여름철을 맞이해 당연히 곳곳에 먹을거리가 넘쳐났어요.
메뚜기에게도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었어요. 그는 그가 뽑은 허브 뿌리를 먹으면서 나무 밑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불렀죠. 너무 아름다운 날 랄랄랄라 내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연주하지 다른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좋아. 그의 그 끔찍한 노래가 끝나자 어떤 소리가 들렸고 그는 귀를 기울였어요.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내는지 보려고 재빨리 나무 위 가지로 점프했어요. 놀랍게도 그가 본 것은 저 멀리 개미떼였어요. 마치 군대처럼 줄 맞춰 가고 있었죠. 그 개미들은 아주 힘겹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씨앗과 말라버린 과일을 나르고 있었어요. 메뚜기는 당황하며 바닥으로 내려와 그 개미떼가 사라지는 것을 마저 바라보았어요. 개미들은 일만 해. 나라면 저렇게 항상 일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 순간 그의 곁으로 한 개미가 다가왔어요. 그 개미는 자신보다 훨씬 큰 씨앗을 나르려고 했죠. 아이고, 아이고. 개미는 메뚜기를 지나치자마자 그 씨앗을 떨구었어요. 사실 좀 쉬어야 했죠. 메뚜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 아닌데. 설마 무슨 큰 재앙이라도 오고 있어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 뭐야 그럼 뭘 하려는 건데? 둥지로 먹을 걸 운반하는 중이야. 아하, 알겠어. 그렇다면 오늘 밤 손님들이 오나 보지? 겨울 대비 식량을 저장하는 거야. 겨울을 대비해서 식량을? 도대체 왜? 게다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 겨울은 아직 멀었잖아. 좀 즐겨둬. 지금은 한여름이라고. 그렇다면 겨울에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어? 당연히 찾아보면 재밌는 게 많겠지. 걱정 마. 오로지 놀 생각뿐이구나. 내 말은 먹을 걸 어디서 구하냐고.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여름이잖아. 게다가 온통 먹을 것 천지라고. 개미는 그 게으른 메뚜기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충분히 듣고는 다시 씨앗을 등에 올리려고 했어요. 아이고, 난 내 친구들을 따라가야 돼. 이 씨앗을 내 등에 좀 올려줄 수 있겠니? 나 같은 예술가는 말이야.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돼. 메뚜기의 대답을 들은 개미는 그를 재밌어하며 다시 그 씨앗을 등에 올리려고 애를 썼어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군. 메뚜기는 그 커다란 씨앗을 들어올려 개미의 등에 놓아주었죠. 개미는 메뚜기에게 고마워하며 가던 길을 마저 걸어갔답니다. 쓸데없이 애만 쓰고 있네. 메뚜기는 나무 아래에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먹을 걸 조금 먹고는 또 바이올린을 연주했죠. 아름다운 날 랄랄라 랄랄랄라 바이올린 연주를 따라 노래 부르네. 나머지 가사는 생각 안 나. 랄랄라, 바로 그때 다람쥐가 나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만해.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다른 데 가서 노래하면 안 될까? 난 여기서 좀 쉬고 싶다고. 노래를 멈춘 메뚜기는 다람쥐를 올려다본 후 바이올린을 꽉 쥐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숲속에는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곤충이 아무도 없어.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는데도 개미는 식량을 나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메뚜기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먹고 노래 부르고 바이올린을 켜는 동안에도요. 마침내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개미가 눈을 떠 밖을 내다보니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작은 개미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고 배고픔을 견딜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메뚜기는
모든 풀잎이 눈으로 덮여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오돌오돌 떨던 메뚜기는 힘이 없어 바이올린을 켜지도 또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죠. 그래도 온 힘을 다해 눈밭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갑자기 그는 무더웠던 여름날이 떠올랐어요. 그땐 참 행복했었지. 온통 먹을 것 천지였으니까 언제나 배부르고 즐거웠었어. 그리곤 그때 만난 개미가 생각났죠. 개미는 여름 내내 둥지로 식량을 날랐었어요. 그는 뭔가 생각났어요. 여름 내내 자신으로 하여금 기뻤을 테니까 개미가 자신을 돕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리고는 메뚜기는 그 추운 날씨에 계속해서 걸었어요. 자랑스러워할 때가 아니야. 빨리 개미에게 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는 곧장 개미의 둥지로 찾아가서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둥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메뚜기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대답했어요. 이복의 개미, 나야 메뚜기. 나 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여왕개미가 이 소리를 듣자 작은 개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지? 밖에 누구야? 하루 종일 앉아서 노래만 부르던 그 게으른 메뚜기예요. 아마 배고파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가 누구든 이렇게 문 앞까지 온 곤충을 내쫓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여왕과 다른 개미들이 걸어가 둥지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메뚜기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눈밭 위에 누워 있었지요. 개미들은 곧장 그 메뚜기를 일으켜 둥지 안으로 데려왔어요. 메뚜기는 둥지 안의 온기에 감사해했고 개미들은 그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기운을 차린 메뚜기는 여왕개미와 그 작은 개미에게도 고마워했지요.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난 앉아서 그저 노래만 했지. 네가 충고했지만 난 듣지도 않았어. 지금은 정말 후회해. 너도 이제 정말 많이 깨달았겠지? 우리도 사실 여름 내내 놀고 싶었지만 앞날을 생각해야 했어. 그 여름 내내 식량을 모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너처럼 힘들었을지 몰라. 메뚜기는 그렇게 잠시 개미 둥지에 머물렀어요. 그는 곧 회복했고 훨씬 건강해졌지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개미는 메뚜기를 위해 음식을 좀 챙겨줬어요. 모두 다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살렸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리고 이제 게으른 메뚜기 안 할 거야.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당연하지. 말해봐. 부탁이 뭐야? 여름이 되면 바이올린 켜는 방법을 가르치면 어때? 그럼 아마 다른 동물들도 무척 행복해할 거야. 만약 어느 숲속에 겁쟁이 생쥐가 살았어요. 그는 여우나 늑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무서워했죠. 바람 때문에 가지라도 부서지면 그는 숨기 위해서 구멍을 찾아보곤 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를 놀려댔어요. 겁쟁이 생쥐. 바람도 무서워하다니. 겁쟁이 생쥐다. 겁쟁이, 진짜 겁쟁이야. 너는 심각하다고. 어느 날 그 생쥐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글의 왕인 사자를 만나러 갔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그 사자는 동굴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생쥐가 사자 앞에 가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생쥐는 사자의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자의 등에 올라서는 매우 자신감 있는 얼굴로 친구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어요. 그는 역시 무척 무서웠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사자가 깨어났어요.
사자가 털을 한번 털자 생쥐가 떨어졌죠. 그들은 드디어 눈이 마주쳤어요. 동물 친구들은 무척 걱정되었어요. 어떻게 사자가 생쥐를 삼켜버릴 거야? 뻔뻔하고 용기 있군. 내 등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발 절 먹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장 약하고 겁도 많은 아주 작은 생쥐랍니다.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어요. 나뭇잎만 떨어져도 무서워요. 전 정말 지겨워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싶다고요. 사장님은 정글의 왕이시잖아요. 정글의 모든 동물들은 사장님의 으르렁 한 번에 덜덜 떤다고요. 절 잡아두실 건가요? 사자는 조용히 생쥐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생쥐는 그의 대답이 궁금했지요.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널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말해보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언젠가는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생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자는 이렇게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생쥐 따위가 어떻게 나를 돕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 작은 생쥐가 덜덜 떠는 모습을 보자 사자는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난 배부르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생쥐는 그 즉시 도망쳤죠.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생쥐의 친구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자는 무척 배가 고파서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냥꾼의 덫을 발견하지 못한 사자는 그물에 걸려 공중으로 떠올랐죠. 그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는 정글의 왕이었으므로 창피한 나머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죠. 또 사냥꾼들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더 빨리 올 것 같아 기다리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숲속 다른 동물들이 사자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사자 곁으로 갈 수 없었죠. 그때 마침 길을 가던 생쥐가 사자를 발견하고는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즉시 사자의 옆으로 갔죠. 사자의 긴 꼬리를 기어 올라가 그물에 다다르자 그것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토끼가 그들 옆으로 다가왔어요. 친구야, 서둘러. 사냥꾼들이 오고 있다고.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동물들은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자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생쥐는 끈기 있게 그물을 씹어댔죠. 마침내 그물이 끊어지고 사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도망칠 수 있었어요. 내 등에 올라타! 얼른 여길 벗어나자! 생쥐가 사자의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사자는 숨 쉴 새도 없이 동굴 앞에 도착했어요. 그가 몸을 낮추자 생쥐가 뛰어내렸죠. 예전에 한 번 언젠가 네가 나를 돕겠다고 했을 때 너를 비웃었었다. 조그만 생쥐라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맙다. 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를 무서워하지 말거라. 사실 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구보다 용감하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정글의 왕이라면 이제부터 너는 아주 용감한 정글의 왕자가 된 거야. 사자와 생쥐는 웃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동물들은 용기 있는 생쥐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이후로 사자와 생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웠답니다. 옛날에 어느 작은 집에 3마리 아기 돼지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이제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아기 돼지들을 옆으로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렴. 그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니까. 슬프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아기 돼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뒤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을 발견했지요. 막내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또 쉽게 집을 지으니까 많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막내는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향해 소리쳤죠. 형아들, 나는 다 지었지롱. 첫째 아기 돼지가 그 집을 구경했어요. 좋아. 근데 이 집은 튼튼해 보이지 않는걸?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 막내 아기 돼지는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하기 없기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숲에서 모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늑한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의 집은 3일 만에 완성됐어요. 지프로 만든 막내의 집보다는 튼튼해 보였죠. 그때 첫째 아기 돼지가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 늑대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둘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무척 안전하다고. 그래, 좋아. 그럼 원망 말아라. 두 아기 돼지가 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첫째 아기 돼지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바위와 벽돌로 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두 동생들은 큰형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형도 우리처럼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형은 겁이 많잖아. 큰형은 두 동생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일했고 벽돌과 바위로 된 집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배고픈 늑대가 그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지프로 만든 집 앞에 섰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가 노크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럴 수 없을걸요. 내 집은 튼튼하니까요. 늑대는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향해 바람을 불었어요. 막내 돼지는 버텨보았지만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만든 형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는 문을 두드렸고 둘째 아기 돼지는 문을 열어 막내 돼지를 집 안으로 대피시켰어요. 형아, 빨리 문 닫아. 늑대가 들어올 거라고. 걱정 마. 이 집은 부수지 못할 거야. 늑대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로 만든 집에 도착해 소리쳤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러지 못할걸요? 그 늑대는 심술이 나서 바람을 불었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두 아기 돼지는 형의 집으로 달려 늑대를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늑대가 오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첫째 아기 돼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늑대는 이 집에 못 들어올 테니까. 잠시 후 배고픈 늑대는 첫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에 도착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넌 못 들어오니까.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벽돌집은 부술 수 없었죠. 계속해서 애썼지만 벽돌 한 장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침내 지친 늑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는 지붕 위 굴뚝을 보고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눈치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작 위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죠. 늑대는 굴뚝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바로 그 뜨거운 물 속으로요. 구해줘, 제발. 뜨거워. 몸이 너무 뜨거워. 구해줘. 마침내 꺼내줘.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다음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막내 아기 돼지가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뭘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날 이후 아기 돼지 동생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어요. 형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옛날에 동물만 살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숲이 있었어요. 모두 다 서로 다른 동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 동물들은 성격도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원숭이는 아주 개구장이었고 다람쥐는 아주 연약했어요. 사자는 무척 용감했고 가젤은 정말 빨랐으며 거북이는 너무 느리고 또 여우는 너무 거만하고 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 숲에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던 딱 한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오만한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는 음식을 전혀 나눠 먹지 않았어요. 가끔은 다른 동물의 음식을 훔쳐서 날아가곤 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 이기적인 까마귀에 대해 이야기했고 뭔가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거만하지만 가장 똑똑한 여우가 먼저 말했어요. 나만 믿고 다들 먼저 가. 내가 그 이기적인 까마귀에게 수를 써서 다시는 오만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말이야. 어느 날 까마귀는 먹을 것을 찾으려고 도시로 갔다가 입속에 커다란 치즈 조각을 물고는 숲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 위에서 쉬었어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여우는 까마귀가 물고 있는 치즈를 빼앗기로 결심했어요. 여우는 나무에서 쉬고 있는 까마귀에게 다가갔어요. 까마귀는 그때 나뭇가지 위에 올려두었던 치즈를 먹고 있었죠. 안녕, 까마귀 친구. 뭘 먹고 있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네. 깍! 이건 치즈라고 해. 사람들이 많이 먹지.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좀 같이 먹자. 깍! 싫은데? 내가 이 치즈를 구하려고 얼마나 멀리 날았는지 알아? 그래서 뭐, 다음엔 내가 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되잖아. 내가 왜 네 더러운 음식을 나눠 먹니? 이 치즈는 특별해.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우가 아무리 설득해도 까마귀는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여우도 똑똑하지만 사실 까마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치즈 먹어. 난 생각 없으니까. 그치만 그냥 네 옆에 있기만 할게. 네가 나눠 먹고 싶지 않은 그 특별한 치즈를 구경만이라도 하고 싶어. 여우가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하자 까마귀는 허둥지둥 치즈를 집어 다른 가지로 날아갔어요. 여우도 까마귀를 따라 다른 나무로 갔지만 까마귀는 여전히 그 치즈를 나눠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여우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방법을 떠올렸어요. 까마귀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지? 까마귀는 남을 의식하고 오만해. 치즈를 뺏어 먹으려면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 어이 까마귀 친구, 너 내가 여기 왜 온지 알고 있어? 입에 치즈를 떨어뜨릴까봐 까마귀는 부리를 벌리지 않고 물었어요. 왜? 숲에서 네가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확실히 네가 노래 부르면 동물들이 전부 쳐다보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까마귀는 깃털을 한껏 부풀리고 자신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내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될까? 여우가 까마귀의 약점을 찾아낸 거죠. 결국 허영심이 강한 까마귀는 입을 열고 말았죠. 깍! 깍! 까마귀가 물고 있던 치즈를 떨어뜨리자 당연히 여우는 바로 그 치즈를 먹을 수 있었어요. 까마귀는 어안이 벙벙하여 얼음이 되었어요. 이것 좀 봐봐. 치즈가 내 입으로 떨어졌어. 와, 근데 정말 맛있다. 그의 오만함과 심한 자의식 때문에 까마귀는 그 여우에게 자신의 음식을 빼앗긴 거예요. 어때 친구? 뭐 느낀 것 좀 있어? 실제 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 네가 듣는 모든 말은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네가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 잊지 말라고. 더 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여우는 말을 다 마치고는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까마귀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렸어요. 그는 항상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른 동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답니다. 옛날 호수 옆 어느 작은 농장에 한 황소가 살고 있었어요. 그 작은 황소는 농장의 다른 황소들보다 훨씬 몸집이 작아서 무척 슬퍼했어요. 그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죠. 그래서 또 한 번 그의 친구 개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나는 농장에서 제일 작은 황소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을걸. 이걸 어떻게 바꿔? 방법이 없는걸. 넌 또 시작이니? 넌 솔직히 말해서 꽤 크고 영리하고 귀여운 황소야. 그들처럼 똑같이 커지긴 어려워도 말이야. 안 그래? 똑같은 사이즈가 될 필요는 없지. 근데 왜 하필 나냐고.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는 아니야. 잘 봐. 어딘가에 나보다 큰 개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난 걱정 안 해. 단지 날아서 행복한 거라고. 하지만 난 아닌걸. 그 슬픈 황소가 사는 농장 바로 옆에 있는 호수에서 이기적인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바로 옆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걸 즐겼답니다. 그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몸집이 큰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개굴, 난 이 호수에서 제일 큰 개구리지. 그리고 가장 큰 개구리가 왕이야. 개굴, 지금부터 모두들 나를 왕이라고 불러야 돼. 알겠지? 가장 큰 개구리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 우리에겐 왕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안 필요해? 어디든 왕은 있어. 예를 들면 사자는 정글의 왕이잖아. 개굴, 그건 맞아. 하지만 정글에서 가장 큰 동물로 따지면 코끼리가 제일이지. 자기 중심적인 이 개구리는 뭐라고 답할지 이미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놨죠. 여긴 정글이 아니고 너흰 코끼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그게 이유라고. 개굴.
다른 개구리들은 이 이기적인 개구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개구리들이 호수에서 수영하던 어느 날, 그들은 황소가 호수 반대편에서 쓸쓸하게 뭔가를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이렇게 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우와, 어쩜 저렇게 크냐? 바로 그때 그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기적인 개구리가 그랬잖아.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 왕이 돼야 한다고. 저 황소가 왕이 돼야겠네. 개구리들은 즉시 그 황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나는 농장에서 제일 작은 황소야.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작다고? 누가? 네가? 무척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구리 한 마리를 데려올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농장으로 돌아가야 돼. 아저씨가 걱정하셔. 다음 날이 되자 개구리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구리 옆으로 갔어요. 호수 반대편에 거대한 동물이 하나 산다고 말해주었죠. 그가 널 만나고 싶대. 좋아, 가서 만나보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겠지, 개굴. 그 개구리는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황소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이기적인 개구리는 너무 놀라서 계속해서 마른 침을 삼켰어요. 하지만 다른 개구리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게요. 그래서 자네가 이 호수의 왕이 되고 싶다고, 개굴. 그 황소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암개구리가 말했어요. 네가 그랬잖아. 누구든지 가장 큰 동물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저 황소만큼 크다고. 진짜? 어떻게 말이야? 자기중심적이던 그 황소는 자신이 굉장히 크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크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럼 당장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는 몸을 잔뜩 부풀렸어요. 개굴. 나도 황소만큼 크지? 개굴. 그 개구리는 조금 더 부풀렸어요. 개굴. 어때? 나도 황소만큼 크지? 아니. 다시 한 번 더 부풀리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그는 친구들이 인정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개구리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넌 안 돼. 그것 봐. 더 부풀려 필요 없다고. 아무리 부풀려도 봐.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하지만 개구리가 계속해서 부풀리고 또 부풀렸더니 완전히 풍선처럼 되어버렸지 뭐예요? 황소는 놀란 눈으로 개구리를 쳐다봤어요. 계속해서 부풀려진 개구리는 점점 더 커져서 개구리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가 너무 힘껏 부풀리는 바람에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황소 높이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황소를 더 뛰어넘고 싶었어요. 황소와 개구리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크게 깨달았을 거야. 하지만 그 개구리들도 그 이기적인 개구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작은 황소는 이제 다시는 불만 같은 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행복해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